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부산여성신문 대표 유순희입니다. 지금 이 토요일에 주말에 지금 바깥에는 지금 꽃놀이 간다고 사람들 전부 다 전화를 해보니까 함영의 그 낙동강 둔치부 같은 그런 자리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너무 좋다고 놀러 오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런 자리 간다고 하니까 뭐 벌써부터 그런 자리 나와서 그냥 막 얼굴 으슬리느냐 이렇게 하길래 제가 저는 항상 제 소신을 믿고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이면 항상 제가 판단을 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것에 충실하고 또 작은 데 정성을 다 드리는 게 결국은 큰 일에 있어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함께 일을 했고 또 우리 선거 때마다 동지들처럼 함께 일했던 그런 분들이 여기 몇몇 분들 계시고 이래서 또 낯선 자리도 사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비록 인원은 얼마 되지 않고 규모는 적지만 이런 자리에서 제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청년연합의 학생은 우리 신문사에서 인턴 기자로도 활동을 잠깐 했었습니다. 알바도 했었는데 청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희망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연합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사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최석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사람이 왜 저 자리 가면 저렇게 달라질까? 그리고 왜 본분을 잊고 저 자리 가면 원래의 모습을 다 잃어갈까? 저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로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어디에서든 소신을 지키고 자기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소신껏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그 헌법에도 사실 나와 있잖아요. 제1장 7조에 나와 있지만 모든 공직자들은 사실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인데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사실 무슨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한테 해가 끼칠까봐 혹시나 자기가 위태로울까봐 그 일을 소신껏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익히고 안다면 정말 다른 공직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그거는 뭐 헌법 정신에서 말하는 그 헌법 제1장 7조 이외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15분 동안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할까 그거는 사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떠한 제가 자료 같은 건 갖고 오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그냥 인사드리는 자리로 생각하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기자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단순한 기자 활동이라기보다 사실 여성신문은 24년 됐지만 그 앞서 10년 정도는 일반 언론사에서 제가 이제 시사 전문지라든가 뭐 잡지 이런 다양한 외국 전문지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해왔고 그러다가 여성신문이 지역에 1999년 창간하면서 편집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정도는 기자로서 활동을 했고 나머지 14년은 대표로서 지금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원래 여성주의적 의식이 있어서 여성신문을 한 게 아니라 기자 활동을 하다가 잠시 아이 낳고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잠시 한 2년간 쉬고 다시 직장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성신문이 창간을 하는 거예요. 99년에. 그래서 제가 재도전을 했었고 기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사회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 비단 여성의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안고 있는 여성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신문은 우리 사회가 말해요. 그런 페미니즘적 성격으로 급진적 여성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등하게 이 사회에 태어나서 같은 가치
같이 사회에 참여해서 동동하게 참여해서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참여하자는 것이지 뭐 남성을 짓누르고 여성이 그 위에 우위에 서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부터 쭉 이게 남존 여부 사상이나 남성주의적 가부장제 문화에 의해서 여성들을 하대해 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화의 틀을 깨고 이제 우리가 이미 조선시대에 앞서서 고려시대 때는 여성들의 지위가 사실 많이 향상되어 있었고 큰 차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성이 많이 차별받는 그런 시대가 왔지만 사실 이런 풍토 속에서 틀을 깨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창간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 90년대 사회가 암탉이 오면 뭐 집안이 망한다는 것처럼 여성이 나대면 집안에 쪽박찬다 이런 말도 있고 여성은 사회들이 그 부모처럼 두드려 패야 이제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런 슬로건으로 여성신문이 창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정책적 제도적 변화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국회를 보면 여성들이 300명 중에 거의 20%도 안 되거든요. 19.8%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자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단순한 수적 진출만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남성들이 진출해도 양성평등적 동등한 시각에서 어느 누구 어떤 성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이 남녀노소 세대의 부분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지위와 동등한 정책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추구한다면 남성이 더 진출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하게 우리 국회에 많이 진출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결정하는 이 모든 권한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좀 뒷전에 있는 것들이 많고 아직은 우리가 세상이 이 변화된 이런 변화의 틀에서 아직 인식의 변화는 크게 변하지 못했으므로 여성들이 가서 조금은 좀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죠. 아동,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을 사회적 약자를 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 같은 이런 이제 사회적 뭐 많이 활동이 불편한 이런 장애인 같은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라고도 하는데 사실상 이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에는 자기들 스스로 정책 결정을 참여해서 뭔가 권한을 갖고 권한이죠. 권력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망각하고 있는데 권한을 줬더니 권력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권한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불편하고 자기들의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반영되고 결정되는데 참여하지 못함으로 소외권자라 하고 우리가 정치적 소외, 사회적 소외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세대를 위해서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청년이나 아이들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되어 온 여성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도 단순히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자기 입신만을 챙기고 자기만을 위한 정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제 소신껏 해왔던 것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녹여내고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왔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한 8년부터 이순신 선양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이 이순신과 연관된 도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부산포 해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장병들을 몰고 와서 이순신 그 일본의 외관이라고 하죠. 우리 외관 일본의 본거지인 부산 진성을 이제 접으시기 위해서 사실 배로 이렇게 왔었죠. 그때 부산 앞바다에서 한 150여 척의 일본의 배를 이제 깨부수고 일본이 사실상 수륙 양병 작전을 펴서 바다로는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고 육지로는 이렇게 침략하고 이러한 수륙 양병책을
사실 바다는 이순신이 무서워서 왜군이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사실상 그래서 그 임진열의 그 전쟁을 막아내리게 한 그 정신이 깃든 데가 바로 부산포 해전인데, 우리는 이 부산포 해전을 부산 대첩이라고, 단순한 부산포 해전이 아니라 사실상 일본의 길을 꺾은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부산 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부산 시민의 날이 40여 년 전에 이 여러 가지 그 8개 안 중에서 어떤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만, 뭐 개항의 날로 할 것인가, 뭐 여러 날들이 있었지만, 이순신이 이 일본군을 무찔렀던,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큰 전투를 벌였던 부산포 해전의 날을 부산 시민의 날로 하자 해서 시민의 날로 정했는데, 사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 부산포 해전의 정신, 부산 대첩의 정신은 이순신의 모든 정신이 녹아나 있는 대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실 이순신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이라는 4가지 가치를 일관되게 지켜온 사람인데, 이 4가지 정신을 우리 부산 시민의 정신뿐만 아니라 시도 정신으로 녹아내고, 이 4가지 가치를 모든 공직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국회에 만약에 진출을 한다면 공직자들이 이 이순신 정신을 하나같이 자기 시대 정신, 자기 소명의식으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펴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지난 5년 동안, 이제 지금 이제 한 6년이 되었네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고, 지금은 다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래성에 마치 새로운 성을 쌓는 것처럼 많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좌파가 곳곳에 심겨 있어서 사실상 뭘 하나 바꾸려고 해도 그 조직에 깊이 들어온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들어요. 사실 그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보수라기보다가 우리가 이제 바른 사관을 갖춘, 정말 실천하는 의식 있는 사람들,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사회에 정말 바람직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부터도 그런 실천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준비 없이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제가 왜 정치를 하려고, 어느 지역을 희망하고, 또 어떤 정책을 펴고 싶은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